자, 그럼 이제 디자인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큰 생명은 좀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약 여러분들이 뭐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디자인 트렌드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디자인 트렌드 안에는 어쨌거나 사용자 경험이 되게 많이 녹여져서 트렌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UI는 그 상업적인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이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미술적인 감각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랜 UI는 굉장히 평평하고 아주 얇은 그러한 디지털 디자인을 의미를 합니다. 매트리얼 디자인은 구글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버튼이라던가 뷰라던가 이러한 UI에다가 약간의 그림자를 넣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와 그리드 UI, 이미지를 어떻게 화면에 잘 표현을 할까?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카드 형태의 UI가 단일 컨텐츠를 표현하기에 디자인이 꽤 이쁘고 약간 프레임처럼 생겨서 디자인도 굉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뉴모피즘이라고 그래서 그 플랜 UI의 이전 단계가 스코모피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랜 UI의 시대가 왔지만은 그 이후로 3D 효과 이런 거를 주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디자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새로 나온 용어인데 뉴모피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투톤 그라데이션은 뒤에 배경에다가 2가지 색깔이나 3가지 색깔 정도로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기법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소메트릭. 레고 같은 블록 디자인이죠. 서큘러 디자인도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러한 디자인 기법이죠. 다 거의 다 동그라미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타이포그래피도 이 폰트를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디자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타이포그래피가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큰 그리드, 어사이메트리컬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평평한 UI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석적인 배치가 아니라 약간 좀 어긋나는 배치 형태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브로큰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션을 이용한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바일 UI를 만드실 때는 패럴렉스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 좋다. 패럴렉스 스크롤은 말 그대로 시차 스크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크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전경이나 배경이 이 스크롤 되는 속도랑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디자인이 정말 아주 센치가 있습니다. 어포던스 디자인, 행동 유발성 디자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관적인 디자인이 뭐 인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직관적인 디자인 해서는 안 됩니다. 직관적인 디자인을 하는 건 워낙에 기본이고 행동 유발성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즘 또 챗봇 UI, 머신러닝 스타일, 요즘 인공지능 많이 나와 있죠. 요걸 갖다가 디자인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의 모바일 디자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에 대한 개념도 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지금 한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금 디자인으로 못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표현해주는 기법이나 방식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딩 UI는 요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접했다 폈다 하는 그 폰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해서 기법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는 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휴잭맨 나와 있는 요 UI가 브로큰 그리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사선으로 꺾였습니다. 이걸 곡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가운데에 나와 있는 상단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구름 흐림 어제보다 1도 낮은 미세먼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카톡 메신저에 메신저 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자, 어떻게 특징이 있습니까? 흰색에 대한 그 뒤에 배경이 좀 크게 달라요. 이거를 UI에다 반영을 시키는 순간 가독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문답식의 UI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이런 UI를 안 만들었다면 온갖 일러스트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동원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거 갖다 이제 챗봇 U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소메트릭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 툴로도 다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아마 드리블닷컴, 엠바토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그죠?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갖다 적절하게 응용을 해야만 시간적으로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라든가 그래프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또 화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오늘날 UI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랙션한 요소들이 나와져 있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게 모션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 경험이 더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디자인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키포인트들이에요. 과연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드리블닷컴이라든가 비엔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UI를 보더라도 겉만 베낄 수밖에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노키아에서 얘기한 그 디자인 키포인트 부분인데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혹은 웹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플렉서빌리티 앤드 에피시언시, 효과적이고 개인화할 수 있는 UI인데 자,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모바일 서비스가 뭐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식당? 그래서 항상 컨텍스트한 그런 상황 요소를 인지를 하시고서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컨시스턴시의 일관성이죠. 보통 세 가지 형태 있어요. 내적 일관성, 미적 일관성, 그 다음에 외적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자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녹화 버튼이 빨간색 버튼이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녹화 버튼은 또 노란색이야. 그럼 여러분 그 노란색 버튼이 녹화하는 버튼이라고 인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일관성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에스테틱 앤 소셜, 대중적인 미학. 이거는 중국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중국 시장에 론칭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메인 색상은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빨강색이나 아니면 황금색이겠죠, 그죠? 에스노그래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학은 전부 다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거노믹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동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에 가로 모드로 놓고 왼쪽은 보통 컨트롤러 이동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 뭔가 기능 액션을 잡는 액션 버튼입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에 딱 맞아 있어야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우리 이런 걸 보통 이제 썸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인 UI들, 모바일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지 오브 인풋, 입력이 되게 쉬운 UI.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UI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노키아에서 얘기한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테틱 인티그리티, 미와 기능의 통합인데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식 효과를 최소화시켜라. 즉 모바일이나 이런 UI 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장식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유저 컨트롤, 사용자로부터 직접 참여하게 하는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수동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동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면은 불안해, 그걸 쓰면은. 그래서 수동에 대한 부분을 또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버튼이 뭐냐면 캔슬, 그 다음에 스킵, 스탑 버튼. 이런 유의 버튼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 이 지도 이미지와 밑에 리스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딱 고정식이라고 하면 좀 답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도를 더 크게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목록을 더 크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사용자한테 맡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UI 공부하시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직접 조작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유저 컨트롤이랑 뭐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이 모션, 되게 좋은 인터랙션이죠. 그런 거를 더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디자인 키포인트 한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순간에만 화면 표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면에 나오는 모든 버튼이나 모든 UI는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스크롤 바가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화면을 만져야지만 스크롤 바가 생겨요. 이러한 형태의 UI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양한 시각적 단서를 주는 어퍼선스한 디자인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디자인 키포인트, 카드 U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모델에 담아서 전체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인플로우, 탐색 흐름을 갖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밑에 버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눌렀어요. 왼쪽에 있는 거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옆으로 가 있는 거에서 다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한 굉장히 단순한 맥락을 UI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말은 쉽게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UI에 대한 디자인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그리드, 정보의 배열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그리드선에 의해서 디자인한다. 보통 이건 인그리드라고 얘기를 하고 인시스터매틱, 수학적인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그리드가 브로큰 그리드의 시대로 조금 바뀌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타이프페이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폰트를 4가지 형태밖에는 못 써요. 크기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시스템 폰트라고 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폰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볼, OS가 제공하는 약속된 심볼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OS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픽토그램, 많이 나오죠. 인지를 돕는 그림 도구. 이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버 세대들 있죠? 이 픽토그램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텍스트 위주나 이런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모노톤을 기본으로 강조색으로 RGB 원색. 자, 여기서 포인트는 원색을 쓴다. 모바일은 굉장히 화려하게 디자인합니다. 웹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심해서 채도가 높은 색을 잘 안 써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UI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사람과 사물, 특히 사물이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그럼 여러분 사람과 소프트웨어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2가지 형태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보여주거나 기능을 구현해 주거나. 자, 보통 정보를 보여줄 때는 컨텐츠 UI를 디자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 버튼 있죠? 이동을 어떻게 해주는가. 기능은 일반적으로 버튼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컨텐츠 UI는 그냥 컨텐츠 UI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툴 버튼을 메뉴 U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UI를 아셔야 되고 메뉴 UI를 아셔야 됩니다. 자, 컨텐츠 UI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UI를 써야 될까? 보통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트로 같은 화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폼, 잘 아시다시피 인풋, 뭔가 글자 입력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범위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컨텐츠 UI를 표현할 때 테이블 UI가 거의 9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거, 서치, 리저트, 필터. 검색은 뭐 3가지 형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 피드백 아주 중요하죠. UX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팝업입니다. 그래서 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알람을 줄 때, 이럴 때 주는 게 이제 보통 피드백 형태로 줍니다. 카드 UI, 그리고 타임라인 UI, 시간대 구성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UI 형태입니다. 타임라인 UI, 그리고 채권 UI. 이러한 형태의 UI가 보통 컨텐츠 UI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메뉴는 내비게이션과 툴이 있는데 보통 내비게이션 UI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건 탭바, 그다음에 리스트 타입, 스프링보드 타입, 메가 메뉴. 보통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다 메가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포, 도형이라든가 사물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놓는 그런 메타포, 이런 은유적인 그러한 메뉴 형태로도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요. 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버튼인데 컨텍스추얼 툴은 터치 앤 홀드. 한참 동안 누르면 뭔가 튀어나오는 버튼이죠. 텍스트를 꾹 누르면 위에 붙이기, 오려두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한 게 컨텍스추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액션, 테이블행에 붙어있는 도구 UI들입니다. 컨텐츠 UI 패턴들인데 이게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너무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은 없는 UI거든요. 왼쪽에 여백을 두고 가운데 흰색으로. 이건 어느 정도 약간의 브로큰 그리드 같은 스타일도 좀 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드리블닷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샘플 사례인 건데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UX 디자인 하실 때 어거노믹스가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세로 고침 같은 거 있죠?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UI는 사람의 피로도를 굉장히 높여요. 넘어간 듯 넘어가지 않는, 그러나 알고 보면 넘어가 있는 이러한 UI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UI는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나눠서 상단에는 배너, 가운데에는 서큘러 디자인, 그리고 바둑판 형태, 그리드 스타일의 디자인들 이렇게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 이런 디자인 형태가 컨텐츠 UI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디자인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비게이션 드로워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드로워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완전히 브로큰 그리드를 썼죠. 얘를 누르면 원래는 사각형의 이 막대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박스가 반원 형태의 이러한 모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을 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UI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ROI적인 접근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투자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인 건데 실속 없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질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일단 약간의 분석적인 단계가 좀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디자이너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러한 형태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즉 그 사용자를 이해를 하고 이 사용자는 동그라미만 그려줘도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UX 디자인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복잡한 걸 원하는지 간단한 걸 원하는지. 핵심 사용자를 영어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세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지 않으면 디자인도 못하고 기획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지표를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ROI를 높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100만 원짜리 사이트와 그 다음에 1억짜리 사이트가 아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사용자도 다르고 이 지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지표를 측정을 해야 된다. 전략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 페이지를 설정을 해요. 중요 페이지. 우리 서비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은 뭐 우리도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홈 화면이 완전히 목숨을 다 걸어요. 일단 ROI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홈페이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주소 쓰는 데 있죠? 이 부분의 역량을 디자인 역량과 기획 역량을 총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온 사용자들이 안 빠져나가. 우리 그 빠져나가는 것도 이탈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과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면은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페이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IT 회사에서 구인 구직할 때 내놓은 거 보면요. 상세 화면 디자인 가능한 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그 회사에 못 가요. 그 다음에 캐테고리 페이지 우리 보통 리스트 화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일 의미 없는 게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낮은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홈 화면은. 지금 저희는 짧은 시간에 랜딩 페이지 설계하는 거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정의, 사용자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화면, 이 화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트 접근 방식, 유입 경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검색 포털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웹사이트 주소 입력을 할 때, 아니면 광고를 눌러서 갈 때,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눌러서 갈 때, 그 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거 눌렀을 때 갈 때 아웃링크 즐겨찾기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랜딩 페이지라는 그러한 형태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가 왜 유입 경로가 중요하냐면요. 다 UX입니다, 여러분. 유입 경로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바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두 배너를 눌러오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봐야 될 화면이 뭐겠습니까? 구두겠죠. 그 사이트의 전체 화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약속 이행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럼 랜딩 페이지를 할 때도 어떤 거를 주요한 점을 둬야 되느냐? 일단 개인화된 맞춤형 페이지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들어올 때, 대학생이 들어올 때, 아니면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올 때, 아니면 이 사이트 한 10,000번쯤 들어왔을 때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신뢰성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그냥 제가 가상의 회사입니다. 경일전자는 직원이 10명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10,000명 돼요. 그 회사에서 만든 웹사이트라든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요즘은 이 경일전자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퀄리티를 나타내 준 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구매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치 인터페이스도 모션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 신뢰성을 증대하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링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신뢰성이 완전히 꽝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 랜딩 페이지는. 핵심 요소 디자인 해야 되고요. 내비게이션 최소화. 그렇습니다. 버튼이 잘 안 보여야 돼요. 스크롤 전략으로 인해서 버튼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랜딩 페이지 템플릿 써야 되고요. 자, 약속 이행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 있는 화면이 보여줘야지 전혀 엉뚱한 화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라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 미디어 써야 되고요. 콜 투 액션 일종의 버튼입니다. 행동 유발성 버튼이라고 해서요.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버튼이 있어요. 이런 콜 투 액션 버튼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발을 딱 눌렀어요. 하여튼 신발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구매하기 버튼이 없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디자인에 막혀져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콜 투 액션 버튼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UI 가이드적 요소를 살펴주고 자 어떠한 가수에 대한 배너입니다. 이 배너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것처럼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이걸 물어보면 이걸 잘했다고 말해야 되나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나. UX 디자이너는 여러분 이 화면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혹시 이게 어떤 거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인가요? 이걸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 UX 디자이너의 일반적인 디자이너와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 약속 이행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약속 이행이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수의 사진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그죠? 걔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넓어졌어. 그죠? 약속 이행을 200% 지킨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5월 9일 9시 30분에 방송을 해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안 됐어. 그래서 커밍순 표현하는 거. 이게 왜 도대체 잘된 디자인일까?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대치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추천 영상이 있죠? 이 추천 영상이 만약에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약속 이행이 안 지켜진 거예요. 이거 라이브 방송인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봐왔던 썸네일 디자인이 나와. 에이, 그럼 이거 난 낚였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라이브야? 예, 그렇게 여러분 인지가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UX 디자인과 일반적인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